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일정을 맞추고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다양한 형태로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대선 이후의 세상에서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됐던 응원을 부탁드려요.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위에 뭐 후원 계좌를 띄워놓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얘기 기억 안 나시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멤버십은 이제 여러분이랑 좋은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욕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접수 기간도 아니지만 정규 강의는 사실 제 자부심이죠. 전 그 어디에도 없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 있는데, 왜냐면 오늘 내용이 제가 좀 요새 힘이 빠져가지고 자꾸 압박도 받고, 길거리에서도 시비를 거세요. 근데 이게 정말 제 입장돼 보시면은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인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 아니시겠죠? 협박 이메일에서부터 또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주 한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힘내봐야죠. 제가 왜 힘이 빠졌냐면은, 오늘 영상은 듣고 얘가 또 약간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락가락은 진짜 아니에요.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강남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제가 연설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나서 진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짜증난 사람 있을걸요.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강남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우뚝 서서 하는 얘기가, 집값 누르지 않겠다, 세금으로 누르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과 다르다, 민주당은 시장주의다. 진짜 이 얘기, 진짜 이 얘기 했어요. 찾아보세요. 했습니다. 국힘당이 시장주의냐, 민주당이 시장주의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주식시장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원래대로면 여러분, 원래대로냐면, 야, 저 거짓말이다, 저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왜 짜증난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하고 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정 지정, 또 협박하고 있죠. 더 지정할 거야. 이것도 안 통하면은 조정 아니면 투기 과열, 투기 지역 지정할 거야. 대출 안 해줄 거야. 또 묶을 거야. 이거 아시죠? 이재명 후보가 강단에 서서 국힘당이 시장주의냐, 민주당이 시장주의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또 당연히 또 섭섭해 하는 분들 나올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댓글 좀 달아봐 주세요.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제가 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킨 김에 얘기 좀 해봅시다. 국힘당에 이렇게 인물이 없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국힘당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캐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힘당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청렴 결백이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청렴 결백을 원합니까? 내수시장 살려달라고요. 경제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듣지를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힘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이 약간 기대가 되니까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안 보이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찾아보세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 지금 평범하지 않아요. 3월 달에 10,000건 찍었거든요. 서울이 거래량. 진짜 오랜만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지금 다주택자 없어서 거래량 10,000건 절대 못 찍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완전 엉터리라 그랬잖아요. 10,000건 찍었죠. 이제 그거 얘기 안 하죠. 그분들이 그래요.
누적되게 수요란 단어도 모를 테니까. 그리고 4월 달에 좀 꺾이는 듯 했죠. 근데 제가 5,000건대 말씀드렸는데 5,000건대 떴고요. 한 5,300, 5,400 떴고요. 문제가 5월 달이 다시 올라가는데 시장을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러시죠. 뇌피셜 쓰고 있네. 아니야. 나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상승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시장주의고 국힘당이 규제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시장주의를 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고, 그리고 민주당에 똑똑한 사람 나와서 이 정체성을 파고들면은 그때 반격을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힘당에서 지금 뭐라고 반격할 건데요? 아, 아닙니다. 국힘당 우리 오해하시는 건데 우리 진짜 시장주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규제도 다 풀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대출 다 틀어막고 서민들 죽어나가는데 목소리도 안 듣고 PFT들 터질 거 하나도 좋게 만들진 않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대출도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우왕좌왕에다가 원희룡 장관님 들어와서 전세 사기를 국가의 테마로 올리질 않나? 건설사를 망하게 들지를 않나? 이게 시장주의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부동산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 연설을 듣고 나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니, 국힘당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보수, 시장주의, 자유시장, 민주주의인데 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는 뭐 짬뽕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밖에 나가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리고 부자분들이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 제 뇌피셜 아닌 게 보세요. 돈 많은 분들은 지금 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행동, 말 말고요. 많은 분들이 말만 하잖아요. 행동, 수십억 들여서 주요 지역의 아파트 지금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뭘 기다릴까요? 그쵸.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힘당 덕분에 더 이상 부자 혐오란 단어를 안 써도 되게 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란 단어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이걸 놓칠 수도 있는데, 양 당이 다 바보짓을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지지도에 영향이 안 갑니다. 결국에는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만드냐, 누가 대통령이 되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힘 빠지죠? 저도 진짜 힘 빠지는데,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돈 풀어야 돼요. 돈 풀고 지금 시장이 이대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상승장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거 내버려 두면요, 지금 이대로 쭉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대로 가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서로 균형점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전세 공급도 해줘야 되고, 신규 공급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아무튼 규제해서 누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를 지금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너무 공개적으로 몇 번을 이미 했어요. 아마 진짜 규제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규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힘당에서 다 해놨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국힘당이 지금 밥을 지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거기 국까지 끓여가지고 민주당 앞에 놓아준 거고요. 민주당은 후후 불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아, 이거는 지금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검색창에 제일 많이 쓰는 검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단일화. 초라하죠. 단일화. 이준석 씨의 입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예. 단이라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매우 매우 좋지 않고 이제 선거는 정말 아예 코앞이 아니라 코앞이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제 말은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은 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고 어쩌면 한국이 또 투기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투기판이 되면은 저 같은 애들이 정말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아시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저는 제 철학관이 뚜렷하거든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제 길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좋고 장기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래 세대가 쓸 에너지를 다 땡겨다 쓰는 거죠. 지금 공약 발표 난 것만 하려 그래도 몇 조가 안 돼요. 몇십 몇백 조 들어가거든요. 몇십 조 들어가겠네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말해 전세 사기 금액만 해도 2조 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아직 돈 푸는 거, 전세 사기 아니면 비탄감, 사기 신도시 정비사업 있잖아요. 시설물들 그거에서부터 임대주택 짓는 것까지 해봤을 때 정말 이건 수십 수백 조짜리거든요. 근데 한국이 1년에 갖는 예산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잖아요. 아 그런데 오늘은 정말 힘 빠지고 좀 짜증도 나고 뭐 그렇네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거 전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려봅니다. 좀 나가서 좀 걸어야겠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네요. 이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감사드리고 여러분 잘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투표 꼭 하시고요. 각자 도생, 적자 생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